네, 안녕하세요. 자, 테슬라 주가 볼까요? 마이너스 3.5%로 꽤 좀 크게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마이너스 3.3. 뭐 다른 종목들도 좀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브로드컴도 3.6. 그 다음에 AMD. 네. 자, 인텔도 좀 하락을 하고요. 자, 나스닥 지수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신고가를 바로 목전에 두고 참 제가 이 한호가가 무섭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갑작스러운 블랙스완이라고 할까요? 갑작스러운 알리바바 소식에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알리바바에서 AI 칩을 만들었다. 저번에 이제 몇 달 전에 그 딥시크 때문에 깜짝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알리바바. 예.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알리바바가 AI 칩 자체 개발, 예. 그리고 중국 기업이 제조한다. 예. 그래서 M7 관련주 추풍 낙엽. 음. 자, 딥시크발 오픈 AI 충격보다 더 큰 폭풍 될까? 예. 이 소식에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제 뭐냐면 좀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예. 알리바바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던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던 알리바바는 미국 정부의 대중국 규제 강화로 최신 칩 확보가 어려워지자 자체 칩 개발에 나섰다. 음. 알리바바의 새 AI 칩은 기존 칩보다 더 범용성이 높고 더 다양한 AI 추론 작업에 활용될 수 있다. 예. 어, 자,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테슬라의 이제 과거가 떠올랐어요. 전기차가 나타나고 나서 그 경쟁자죠. 그러니까 예, 이 경쟁자가 나타난 거죠. 나타났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것을 테슬라는 사실 좀 뭐랄까 경쟁자들을 그렇게 따돌리지 못했어요.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경쟁자들보다 좀 압도적인 면이 있어야 되는데 어, 아마 배터리, 그러니까 반값 4680 배터리, 실리콘 배터리 이렇게 해서 반값 배터리를 다른 회사들은 가지지 못하지만 유일하게 테슬라만 반값 배터리를 가지게 된다. 이런 프로젝트가 정말 야심찼었는데 4680이 반값이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반값 배터리 갖고 뭐 온갖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심지어는 전기 비행기도 만들고 전기 선박도 만들고. 예. 근데 테슬라는 경쟁자들이 나타났는데 경쟁자들을 그렇게 따돌리지 못했죠. 네, 과연 이번에 엔비디아는 경쟁자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역사고 역사의 어떤 반복이고 엔비디아는 그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릴 수 있을까? 결국에는 기술을 통한 뭔가 격차, 진보, 네, 기술을 통한 진보, 아우디 이야기죠. 네. 자, 엔비디아는 이걸 따돌릴 수 있을까? 음, 앞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주목되는 바죠. 예. 어, 그동안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에 퓨리오사도 있고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중국의 그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알리바바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의 그 캠프리콘, 네, 캠프리콘이라는 회사도 지금 나오고 그 관련 ETF도 막 주가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알리바바 주가 한번 볼까요? 음. 자, 알리바바 자, 횡보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뽕 뛰었습니다. 어, 위에 지금 텅 비어 있고요. 이게 만약에 추가 상승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는 좀 하락을 하겠죠. 예.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는 이러한 경쟁자들이 나타난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면은 테슬라 같이 될 거예요. 예. 자, 테슬라가 보면은 좀 이 가격대에서 몇 년간 머물고 있죠. 예. 압도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 선두주자, 예. 그리고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예.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사실 과거처럼 이렇게 해서 쭉 온다면은 현재 예, 분기당 예, 적어도 한 70만 대? 예. 그리고 뭐 마진 막 30%대. 예. 이런 걸 유지하면서 경쟁자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게. 그리고 지금 완전 뭐 자율주행, 예, 완전 자율주행 막 실행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 그러고 있어야 돼요, 사실. 예. 근데 테슬라가 이 정도까지 성장을 하고 나서 여기서 성장이 멈춰버렸죠. 음. 지금 그 모델 Y 롱 버전이니 이게 자꾸 그 과거 애플 생각나는데요. 늘렸다가 줄였다가 예. 자꾸 이런 것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스티브 잡스가 있었던 시절처럼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선보여야지 기존의 제품들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예. 뭐 올렸다 줄였다 참 이게 그 과거의 그 레거시 기업들이 했던 일들의 답습인데요. 예. 그렇다면 만약에 엔비디아도 테슬라처럼 그렇게 한다. 예. 그러면은 답이 없습니다. 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크게 기대하기 어렵고 예. 이게 긴 횡보 박스권을 그리게 될 것이고 근데 과연 이제 앞으로 행보가 중요한데요. 이제 엔비디아가 테슬라처럼 저렇게 그러니까 멍하니 있지 말고 세상을 놀랄 만한 신제품들 또 계속해서 내놓고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칩셋을 내놓던가 아니면 로버트에 들어가는 것들도 그렇고 근데 뭐 전 세계를 상대로 한다는 것은 이 온 디바이스 AI 예, 우리 가정용 PC에 들어와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출이 또 한 두 배, 네 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AI 쪽 그 칩셋은 뭐 기술력으로 예, 뭐 저전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더 높인다거나 처리 속도 그런 거라던가 그리고 아예 기존에 사실 있었던 거를 넘어서는 예, 이게 사실 이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이제 AI 칩셋을 만들어서 그걸 이것이 이렇게 변형된 거잖아요. 근데 그냥 아예 이제 아예 전자 두뇌를 만드는 거죠. 예.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것을 그러면 예, 이 엔비디아를 잡으려고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알리바바라든가 우리나라 퓨리오사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막 뭐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정말 어 벽을 느끼는 뭐 난감한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완전히 그냥 이런 뭐에서 그냥 뛰어넘는 예,
기술력의 저세상으로 그냥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점핑을 하지 않으면 엔비디아도 예, 테슬라처럼 당분간 이 정도 주가에서 머물게 될 거다. 근데 엔비디아가 이제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2020년, 21년 처음 주가가 상승했을 때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 한번 지금 어떤 큰 기회, 찬스를 잡았어요. 여기에서 속도를 늦추지 말고 예. 더욱더 이 뭐냐면 경쟁자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쟁자들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따돌려 버리는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버리는 그렇게 완전히 날아가 버리는 그렇게 간다면은 주가는 상승 이 위기를 넘겨서 상승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시간 문제예요.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또 다른 나라들도 결국에는 뭐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혼자서 지금 이 빵을 다 먹고 있는데 이거 다 갉아먹을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주가가 급등해서 부담스러운데 앞날에 예, 성장이 없다. 예, 결국에는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더 하지 않고 그러면은 매출이 줄어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분명히 중국이 따라잡을 거란 말이죠. 따라올 거라고요. 지금 BYD가 전기차에서 지금 유럽에서도 BYD 때문에 테슬라가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따라잡히는데 어, 매 분기마다 매출의 서프라이즈를 내어주지 않는다. 예, 매출이 만약에 전 분기 대비 동일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게 되면 성장이 멈춰버리게 되면 이 주가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엔비디아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자, 앞으로 이 나스닥 주가도 엔비디아의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알리바바 이야기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뭐 지금 알리바바가 뭐 어느 정도 양을 생산하고 그 성능은 어떻고 또 그거를 돌리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은 어떻고 이런 내용들이 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새로운 뭐 훨씬 더 엔비디아를 능가하는 뭐 뭔가 막 그런 거가 있다. 막 그럼 다들 또 엔비디 알리바바한테 가서 막 그걸 살려고 줄 서야 될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 AI로 이렇게 만든 이 주가 상승은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근데 타이밍이 안 좋은 게 이제 9월 달에 바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역사상 금리가 계속 인하가 되는 와중에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한 그런 최초의 역사를 쓰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되면. 음. 결국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엄격한 어떤 시장에 평가가 따르게 되고 어, 저번에 이제 딥시크 때 이렇게 하락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사실 딥시크에 비할 게 아니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드웨어적인 것이 나타난 것인데 사실 미래는 사실 뻔합니다. 언제까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그 제품만 뭐 이게 하다가 데이터 센터 구성해서 그러니까 한 회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근데 엔비디아가 앞으로도 아마 잘 팔 거예요. 팔 거지만 주가가 여기서 두 배가 아니라 네 배, 다섯 배 올라가려면 마진율, 뭐 전분기 대비 마진율, 그다음에 순이익, 예, 그것도 매 분기마다 뭐 200%, 300%씩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주가 자체가 부담입니다. 음.
근데 엔비디아가 예, 시간 안에 예, 5년 뒤 말고 예, 정해진 시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따라오던 이 경쟁자들을 저 멀리 예, 우리 그 빠른 차 타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쭉 달려버리면 이 백미러를 보면 뒤에서 막 따라오던 차가 저 뒤에 점이 된다. 예, 뭔가 막 이렇게 추격이 옵니다. 예, 그때 쫙 밟아서 쭉 날아가면 백미러에 뒤에서 따라오던 차가 점이 된다. 예,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가 그런 것을 해버리게 된다. 예, 근데 그걸 못하면 따라잡히게 되는 것이고 높아진 주가는 그러니까 높아질 대로 높아진 주가는 이거는 엄청나게 이제 부담이 되고 예, 여기가 고점이구나. 고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매수자들이 매수를 해봤자 이 이후에 수익이 날 일이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손실이 날 일만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매수를 하지 않죠. 그리고 수익 많이 나는 사람들은 이제 수익 매도하고 나가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이제 그동안 겪었던 일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글쎄요 이제 이건 엔비디아가 앞으로 하기 나름입니다. 예, 정말 주말도 없이 24시간 풀로 뭐 휴가도 가지 말고 죽어라 일을 하면 되겠죠. 예, 그러나 예, 배가 따뜻해진 헝그리 정신이 사라진 성장 기업은 그 이후에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마 이제 헝그리 정신도 사라지고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마 차후에 이제 이러한 조정을 겪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역시 엔비디아도 돈 많이 벌고 배가 빵빵해지니까 죽을 똥살똥 일을 하지 않는구나.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엔비디아가 이런 식의 앞으로 조정을 겪게 되면 그 조정의 여파가 테슬라한테도 올 것이고 나스닥 차트에도 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좀 예의주시하고 봐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겪었던 일하고 똑같아요.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자 그걸 보고 저 시장이 괜찮구나 해서 너도 나도 예, 뭐 온갖 회사들이 다 현대, 벤츠, 뭐 아우디, 뭐 그다음에 BMW 다 전기차를 막 이제 뛰어들었죠. 그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이 뭐 200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막 벌떼같이 달려든 거죠. 그 벌떼같이 달려드는 공격에 테슬라가 여기서 성장을 멈춰버렸죠. 근데 22년도에 만약에 반값 배터리를 만들어냈거나 23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FSD를 성공시켰거나 그래서 FSD 판매량이 엄청나거나 예, 그리고 현재 연간 한 400만 대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추격자들을 저 멀리 따돌리는 상황이고 주가는 더 성장을 했겠죠. 과연 엔비디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함께 같이 또 잘 지켜봐야겠죠. 하지만 확률은 좀 낮다. 음, 예.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돈을 많이 벌고 등다 쏟고 배가 부르고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그 회사는 계속 죽을똥살똥 그렇게 할 수 없다. 젠슨 왕이 엔비디아 본사에 간이 침대 갖다 놓고 주말도 없이 24시간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고 뭐 이 추격자들을 경쟁자들을 완전히 따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럴 확률은 좀 낮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조정이 좀 걱정된다.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한다? 이건 아마 이제 역사에 아마 되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예. 어, 금리 인하하는데 주가가 하락을 한다? 예. 그 보통 금리 인상을 하면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더 금리 인상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올라가긴 했죠. 금리를 인상해도 기업들이 실적을 잘 내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고요. 음, 또 금리 인하해도 예, 뭐 그거 뭐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경제가 침체가 되고 그런 상황에서도 뭐 실적을 잘 낸다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죠. 음. 그러니까 23년도, 24년도 우리가 목격했던 건 뭐냐? 아, 금리는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는 실적이구나. 22년도의 하락에서는 뭐냐? 이때 실적이 금리를 이기지 못했어요. 음. 자, 22년도에 금리를 올리니까 주가가 하락을 해버렸죠. 예. 하지만 이 기간에도 실적을 엄청나게 냈다면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최우선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금리를 내리네, 뭐 내리면 뭐 주가가 올라가네, 뭐 이런 것보다도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 음. 그래서 실적을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미국의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예, 노동절 휴장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연휴 잘 쉬시고요. 자, 또 기회 되면 연휴 기간 동안에 영상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